보니까 체육 부장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나중에 뒤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전국 시도교육감님께서 2015년도에 그 인권, 초등학생 인권에 대한 이런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친구야 놀자라는 그런 책을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그런 체조 요소들을 많이 발췌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여기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놀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 놀이 중심이지만 정책과도 가까운 것을 여기 대한민국 축전에 높은 분도 오신다 해서 아침부터 왔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초등학교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아침부터 출장을 낼 수 없는 수업을 하고 오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터는 어떤 게 이게 중요한 것인지 체조와 맞물려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을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일단 올해 혹시 여기서 전담 선생님을 하시거나 담임 선생님을 하시거나 다 맡으신 그곳에서 체조를 혹시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까지 교사 생활 중에 얼마큼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현재 있는 학교가 신도시에 52학급의 4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데 10개 반의 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10개 반이 4학년이다 보니까 이 4학년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체조는 어렵고 안전사고가 일단 날까봐 안 하게 되고 교구가 없고 남학생, 여학생을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 그리고 일단 3, 4학년에는 전담교사 체육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육감성 분석도 꼼꼼하게 할 시간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시범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 교과 차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체조를 젊은 날에 했지만 교사가 된 뒤로는 시범을 보일 만큼 이렇게 그 체조가 시범이 없이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놀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교구 이런 데가 중요하고요. 교구와 다치지 않는 터가 필요한데 이것들을 마련할 그런 능력을 교사들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교육과정을 분석을 간단히만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3, 4, 5, 6학년에 표현활동, 그 다음에 4학년은 무려 매트 운동이 있고요. 띵틀도 있고요. 평균대도 있고요. 등등 36차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생님들께서 과연 36차시를 어떻게 잘 진행을 하시고 계실까? 그리고 그동안에 누군가가 이것을 체육 선생님으로서 그 체육 교과목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교과목을 다 교과서대로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셨나? 이 안전 때문이죠. 능력은 되시는데 안전 때문에. 근데 그 5, 6학년에는요, 16차시씩 복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복원은 전문적이신 분들이 복원 교사라는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복원 활동을 해주시는데 우리 체육에서 이 체조 부분은 선생님들께 다 맡기고 그 딱딱한 두 군데 딱 체육관이 있어도 많이 쓰지 못하는 체육관과 그 다음에 운동장 밖에 없는데 이것을 체조를 옆돌기를 어디서 하라고 하는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 2학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 2학년은 아예 체육이라는 그 통합 교과 속에서 체육이 거의 많이 놀이로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놀이 중심에서도 반드시 신체 움직임 요소를 해야 된다는 거를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그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좀 넘어가고요. 이 도전 활동이 교육과정 내에서 이렇게 이론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동작 도전이라고 해서 기록, 동작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 동작 도전에 극놀이 위주나 또는 표적 그런 도전으로만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표현활동 부분은 주로 어떤 사물이나 꽃이나 뭐 날씨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런 정도로만 하고 계신다는 거를 저도 20년을 넘게
교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선생님들조차 전도를 못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장소의 확보가 정말 중요하고 이 장소를 어떻게 하면은 확보를 할 수 있다. 요즘에 다행인 것은 방과후 돌봄이 들어와가지고 이 방과후 돌봄터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 방과후 돌봄 혹시 업무를 담당하신 분과 협업이 된다면 제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그 꿈터 예산 같은 걸로 체육실과 겸비한 다목적실을 낮에는 체육 수업을 하고 방과 후에는 방과 후 돌봄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놀이와 접목시켜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트 운동이 분명히 36차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체육교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려도 선생님들께서는 수학에서 담임을 하면서 한 단원이나 약 10쪽을 뛰어넘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교과서를 뛰어넘는다는 건 재구성을 아무리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에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눗셈이나 곱셈이나 이런 거를 교과서 위주대로 하시는데 체육은 참 진짜 재구성을 해야 되시잖아요. 비 오는 날은 또 다른 걸 하셔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무려 36차시를 구르기를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구르기, 옆돌기 이런 거를 4학년에서 안 하고 그냥 동영상을 보거나 그것도 다행이시죠. 동영상을 보면. 근데 오늘 이 체조 수업과 놀이와 무엇이 연관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콘텐츠형 수업들이 막 무작위로 들어오다 보니 아까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법에. 그런데 우리 체육만큼은 놀이를 무분별하게 놀이교육, 유튜버 이런 분들이 하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선구자시죠. 근데 그것을 학년과 이런 거를 넘나들지 않고 재미있으면 그냥 따라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체조를 제가 사실 너무 반성을 하는데요. 저는 체조를 할 수 있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구자 입장이 못 돼가지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이런 콘텐츠를 만들지 못한 걸 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구를 그러면은 그래 시설은 없다 치면 이 교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다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점프밴드. 근데 이 미니 트럼블린을 잘 활용을 사실 학교마다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이 미니 트럼블린은 작은 아주 싸요. 5만 원짜리도 있고 뭐 이런 정도예요. 제가 꼭 마치 이렇게 하면은 물건을 뭐 파는 그런 입장이 되시는데 정말 저는 여기 있는 거 요 5가지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그래 시설이 없다면 이런 거라도 꼭 구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게 어떤 입장이냐면 여기에 이게 매트가 요런 작은 쿠션이 있는 매트 이런 거 2-3장만 있어도 옆돌기를 하는데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아까 저 위에 있는 게 미니 트럼블링에 요즘에 손잡이도 달려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점핑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균형을 감각을 키워주는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 공간들을 학교를 옮길 때마다 부장 정도 됐을 때부터는 반드시 이제 규장교감선생님께 어떻게 하든지 이런 장소를 유휴교실 물론 신도시는 교실이 부족하겠지만 조금 작은 학교들은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지금 많은 공간들이 남아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있는 곳을 했는데요. 여기 표현무용실은 이번에 제가 학교를 옮긴 지가 지금 3개월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비어있는 교실 하나를 거울을 달았습니다. 거울은 반드시 무용실을 또 방과 후에 예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달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학교에 들어가시면은 평균대가 있는지 그 평균대는 나무로 되어 있는 아마 50년도 더 된 나무 평균대일 거예요. 올라가면은 막 흔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띵틀은 나무로 된 것들을 그런데 요즘 또 젊은 선생님들께서 색감 있는 띵틀을 구비는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하시면 띵틀 운동을 하면 발 구름판이 있어야 되고 띵틀을 놓아야 되고 매트를 놓아야 되고 하다 보면 길게 이렇게 근데 그걸 어디다 놓으시냐면 주로 강당 마룻바닥 위에다가 놓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끌미끌하게 되겠죠. 그리고 발구름판 하나도 좋은 거는 금액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발구름판이 없이도 그런 걸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 다목적실 같은 조그만한 바닥 그 태권도장 같은 데서 까는 매트 있거든요. 그런 거 아주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해서 마련만 한다면 이 태국 예산을 좀 따와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걸 실천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위험하다. 그러면 선생님들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수학이나 국어 할 때 부진화와 심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저 균형 감각 있는 그거 하나만 해도 평균대를 못 올라가서 못해도 하나의 단계 1단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유연성이나 이런 거 기본이 몸에 장착이 3월부터 돼야만 평행성, 민첩성, 그 다음에 체력이 돼야 매트를 하든 구르기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아이들에게 구르기를 시켜버리면은 못하고 목도 다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그냥 그런 놀이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 오뚜기 놀이라는 거는 그냥 이불 깔고 집에서 연습해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이따가 제가 빨리 말씀드린 다음에 동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뚜기 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탁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놀이처럼 아이들에게 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은데, 아주 조그만한 비어있는 음악실 같은 데에다가 저런 바닥 매트만 좀 깔아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 활용을 꼭 해야 되는데 교과서를 펴서 체육 수업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학기 초에 반드시 교과서를 보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이론을 공부하셔가지고 왜 피구만 하면 안 되는지, 왜 공놀이에 축구만 하면 안 되는지를 선생님들께서 도전활동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는 걸 꼭 교과서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방과 후에도 각종 실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는 놀이를 계속해서 좀 재밌게 들리고 방과 후 가기 전에 틈새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아이들은 체조 활동에 3명, 수업 중에 딱 3명만 잘하면 또는 2명만 있어도 선생님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그 아이들이 직접 시범도 보이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상놀이로서 그동안에 이렇게 남자 아이들 6학년까지도 했는데 다 잘 해서 선생님들께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매트 한 장이라도 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께 이렇게 표현활동 이런 것도 항상 방과 후 또 교실 쉬는 시간까지 다 활용해서 하시고, 이렇게 진로교육까지 연계해가지고, 계속해서 옷이 똑같은 이유는 10년 안에 저 옷 하나를 사가지고 2017년, 19년, 18년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야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만에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방과 후 활동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지역 스포츠 클럽 대회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가고, 또 이제 요즘에 유튜버에서 이렇게 하는 대회들도 출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기회다. 왜냐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나 연구회들을 막 서포트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초중고 이런 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거는 전 국민이 알게 되었고, 이런 기회를 타서 체육 교과는 학생들이 1순위 아시죠? 그래서 체육 전담을 할 때는 인기도 많고 체육 시간은 절대 빼서는 안 되는 시간인데, 우리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전담 교사를 꼭 강조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학교에서 어필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즐겁게 아이들에게 갑자기 시키지 않는 3월부터 꾸준하게 다른 체육 시간에 전에 저기로 준비 운동으로 이렇게 댄스 같은 걸 만들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빨리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바닥 저기 그거죠.
자, 우리 반에서 제일 체격이 큰 애거든요. 얘는 제일 날씬한 애. 네,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그 실은요, 체육실이 아니고요, 도서실, 새롭게 예산을 따서 도서실을 반으로 나눠서 도서실과 체육실을 겸비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꿈 같지만 그 직접 시범을 하지 않으셔도 어쨌든 그 작은 교구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도 꼭 도전해 보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절대 시범 안 하고도 애들이 다 잘 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성공하셔서 그 옆돌기, 부르기 이런 거 꼭 애들 잘 한 번씩 해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봅니다. 체조인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